네, 이번 주제는 위자료인데요.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간통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서 이제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더 나아간 주제로 위자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행자 핫솜입니다. 네, 저는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저희 박병건 변호사님께서는 카톡 플러스 친구로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법률 상담 필요하시면 카톡 플러스 친구에서 박병건 변호사 치시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쭉 보시고 나시면 이 영상에 관련한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것을 영상을 보시고 맨 마지막에 나온 문제를 들으시고 문제를 맞춰주시면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영상 중에 정답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변호사님, 최근에 그 상담 주신 분들 중에서 위자료에 관련되신 분들 꽤나 많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소개도 해주시고 그리고 위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일단 위자료인데, 자, 이혼을 했을 때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폭력 행위 등 행위가 있었을 때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자, 우리 민법에는 이혼 사유리 6가지를 규정해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바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그리고 폭력 행위로 인한 이혼입니다. 자, 이 경우에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 당사자들께서 소송을 하실 때 위자료 3천만 원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고, 또는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5천만 원 초과하도록 위자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3천만 원 청구를 하십니다. 보통은 3천만 원인 이유가 있나요? 정해진 법에서 위자료를 3천으로 청구하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법원에서 인용되는 금액이 3천만 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3천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일단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다루셨던 사례 중에서 최근에 승소를 했던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폭력 행위가 있었을 경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한 행위를 해서, 즉 상대방의 간통 행위가 있었을 때이죠. 이때 위자료 청구를 해서 1,500만 원 승소한 사례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력 행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을 이르렀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했을 때 1,000만 원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럼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 남편분 네,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네. 부인분께서 소송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폭력으로 인한 승소 사례는 네. 어떤 것이었나요? 일단 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 사례에서 지금 의뢰인인 여성분이죠. 여성분이 상대방 남편분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했습니다. 어떤 폭력을 당하셨나요? 그래서 막 네. 때리죠. 이번 사례는 그러면 손으로? 도구까지 이용이 됐었는데요. 집안에 있는 집기 등을 이제 집어던지거나 아니면 좀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을 동원해서 폭력 행위를 해가지고 많은 상처까지 입으셨던 사례였습니다. 진단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4주 이상 나오셨죠. 이럴 경우에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까요? 일단 우리 이혼 소송도 그렇고 모든 소송은 증거재판주의라서 내가 상대방의 폭력 행위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혼인관계가 파탄을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일단
경황이 없겠지만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사진을 촬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가능하다면 뭐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 그리고 이제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폭력 지원 센터 등 이런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 번호 아세요? 번호는 제가 인터넷에 알았어요.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 등을 방문해서 이제 나의 가정폭력 이 현황을 설명을 드리고 또 일정한 보호를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중에 그 상담 기록이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의뢰자분께서는 상담을 통해서 증거를 입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준비를 해 오셨었나요? 본인이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증거 사진들은 촬영을 하셨었습니다. 이제 폭력을 당했을 때에 상해를 입은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라든가 그리고 병원에 방문을 해서 치료받은 내역도 있었고 네. 또 처방받은 내역도 있었고요. 이런 증거 자료들이 많이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내 위자료 청구가 많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폭행을 당하시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상담을 오시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것부터 상담을 진행을 해주시나요? 일단은 이혼 고민으로 방문을 하셨을 때 이야기를 쭉 들어봅니다. 혼인 생활을 시작한 경위부터 최근에 파탄을 잃은 경위까지 설명을 들어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폭력 행위가 있어서 지속적인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을 이르렀다고 한다면 증거가 있는지를 물어보죠.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옵니다. 폭력 행위에 대해서 대응을 해가지고 네. 그 증거 자료를 이렇게 수집하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바로 소송을 하시기 전에 돌아가셔서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수집을 해서 다시 오실 것을 권하고 다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위자료 청구와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고 나서 20년, 30년 이렇게 폭행을 당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4개월, 6개월 된 사람보다 혼인 기간이 기신 분의 위자료 청구가 더 많은 금액으로 청구가 되는 걸까요? 인정받는 금액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다만 혼인 기간이 긴 경우에는 그 긴 기간 동안 이 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혼인 기간 동안에 병원을 찾아서 이제 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상해를 입고 병원을 찾았을 때 발급받은 진단서라든가 진료 내역이나 처방전 같은 것들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고 이런 자료들이 많을수록 혼인 기간에 비례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는 것이죠. 네, 그러면 오늘 이벤트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퀴즈는 변호사님께서. 네. 자, 아까 제가 영상 속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는 총 몇 가지일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에 카톡 플러스 친구에 박병건 변호사를 치시고 참여해 주시면 참여자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분을 선정을 해서 5만 원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저희 박병건 변호사님께서 카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법률 무료 상담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법적으로 궁금증이 생길 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걸러지지 않은 지식들을 보시고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님 카톡 플러스 친구로 상담을 주시면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카톡 플러스 친구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